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절묘한 공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허은하 당 수석 대변인을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영등포 갑이 아주 재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최근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하는 김명주 사선 의원입니다. 김명주 국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김명주 의원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 개혁신당 허은하 수석 대변인 이렇게 3파전이 되었습니다. 개혁신당 1호 전략 공천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은하 수석 대변인 영등포 갑 공천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후보가 똑같은 민주당 뿌리를 갖는 경쟁 구도에 들어와 있고 여기서 새로운 정치 세력과 구정치 세력 심판을 영등포 갑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리라고 허은하 수석 대변인 스스로가 영등포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전략 공천자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국민의힘 김명주 의원이나 민주당 최현일 후보나 두 사람이 다 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좌파라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좌파인데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이 사람이 진짜 보수다.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도를 설정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이념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우선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면은 허은하 의원은 원래 52살이고 서울 출신이고 그리고 항공사에 객실 승무원을 한 5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미지 컨설팅 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성공적이었고 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이 됐다가 이분이 이름을 날린 것은 204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준석 씨와 함께 홍보를 맡아가지고 청년 오픈 마이크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유세 차량에 청년들이 아무나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당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도록 하는 그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젊게 보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다음에 이준석계로 불렸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면서도 극렬한 이 페미니즘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성경제신문사 행사에서 축사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성이어서 손해본 적도 많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얻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손익의 대차 대조표를 집어 던졌습니다. 매번 피해자가 되어 요구만 하는 방식으로는 종속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은 서로 뜻이 맞았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등포는 제가 20년간 살았던 곳이라면서 제 딸이 지금 20살인데 딸과 함께 아름답고 정말 기분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당사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다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곳이다. 그러면서 김명주 의원과 최현일 전 구청장을 겨냥해가지고는 며칠 전까지 민주당 의원이셨던 분 그리고 민주당 분들 두 분이서 후보를 내고 영등포 구민을 기반한다고 생각한다.
양당 기득권이 지역구를 독점해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려는 분들을 헌화가 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김명주 의원은 사선이고 국회 부의장 지냈고 저 운동선수 출신이고, 한편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은 53세 광주 출신이고,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 정무보좌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2018년에 영등포 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좌파 대 보수의 대결인데, 국민의 힘에 들어온 전 좌파 정치인을 향해서 이제 당신의 이념은 뭐냐? 좌파냐? 아니면 보수냐?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물을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의 상당히 고단수 포석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기도 화성 을에 출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곳으로 출마를 하라라고 도전장을 떨렸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자객 공천으로서 거기에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을 젊은 사람을 후보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는 우리도 한번, 이게 자객 공천이라는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명주 의원의 선거구에 헌화 전 의원을 출마시켜서 이 선거판을 보수 대 좌파로 나누는데, 개혁신당이 보수다. 개혁신당이 보수를 수호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은 그게 주민들을 속이는 거다. 좌파 인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천해 주는 거, 이게 보수적 가치와 맞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포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요 공천 포석이 나름대로 상당히 기사감이 될 만한, 그리고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화성정에 출마한 이원욱 현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인근 용인에서 출마하는 양향자 의원, 세 사람이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형성을 해가지고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이 기업, 첨단산업, 또 과학,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젊은 층에 호소하겠다 해가지고 하나의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절묘한 헌화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약점, 당선될 만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좌파 출신이든 뭐든 받아들여가지고 공천하는, 이것의 어떤 위선이라고 그럴까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공천을 헌화 의원을 통해서 했다. 또 헌화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 그동안 수석 대변인을 잘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이 선거판이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영등포 갑 선거판이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뉴스거리가 될 만한, 화제가 될 만한 공천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침체 상태인데 3%, 4% 이 정도인데 이걸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쇼입니다. 정치의 본질이 쇼입니다. 다만 국민의 마음을 잡는 쇼죠. 그러려면은 재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좋은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허은하 공천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